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이 평탄하고 무난했던 35 여자입니다. 25살 때부터 10년을 만난 3살 연상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랑은 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났는데 이제는 연인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집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예요. 저도 남자친구도 서로가 그냥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정도이지 서로 애틋하고 미치게 좋고 그런 건 좀 지난 상태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결혼도 타이밍이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한창 저희가 서로 좋아서 안절부절 못했던 5, 6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돈 모아서 살짝만 안정되면 결혼부터 하자라고 둘이서 설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결혼 꼭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좋은 채로 살아보지 뭐 라는 생각으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조금씩 미루게 되더라고요. 서로에게 불만도 없고 딱히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도 없으니 헤어질 이유도 없었지만 마땅히 함께 살아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한 셈입니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관계. 누군가는 그걸 안정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사실 그게 계속 불안하고 불만인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 된 후에 그 이후로도 수만 가지 이유로 헤어지는 게 남녀인데 서로가 그냥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서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이 안정만 가지고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까 하는 의구심과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몇 번 그렇게 제 생각을 얘기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30도 넘었고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20대처럼 설레기만 하겠어. 그냥 적당히 안정적인 관계로 가는 것도 난 나쁘지 않아. 지금 편하고 좋은데 뭐.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남자친구의 그 편한데 좋지 뭐라는 말이 저한테는 더 이상 너에게는 뭔가 애쓰고 싶지 않아. 그냥 이렇게 일상처럼 방치하고 싶어 라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런 서운함이 계속 쌓여서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계속 나이만 먹을 거냐라고 했던 양쪽 집 부모님들도 이제는 그래 이러다가 뭐 헤어지면 새 인연 만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포기하신 눈치더라고요. 특히 저희 엄마는 요즘 세상에 굳이 결혼할 거 없다. 그냥 내 인생 살고 그러다가 더 좋은 인연 나타나면 그때 또 연애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에는 제 직업적 특성도 한몫을 합니다. 제가 작은 학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원이 꽤 잘 되거든요. 입시 전문 학원이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들 방과 후에 전 과목을 한 번씩 공부방처럼 알려주는 그런 학원이라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는 편입니다. 제가 항상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만 모아서 필요하면 그 아이들 밥도 한 번씩 해먹였다가 학교 공부도 봐주고 제가 가르칠 건 가르치고 한마디로 맞벌이하는 엄마 대신 아이들을 모아놓고 돌봐주는 그런 학원이에요. 제가 나름 오랜 시간 학습지 그리고 입시학원 쪽에 있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로서는 어지간한 학원보다 제가 훨씬 편하고 좋은 거죠. 운영한 지는 고작 6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벌써 내후년 되기까지 꽉 찼을 정도로 주변에서는 인기가 좋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니 1년에 한 번 추첨을 하거든요. 그 추첨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초반에는 저 뇌물도 받을 뻔했다니까요. 불가피하게 다니다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해서 그만두게 될 경우 그 자리를 놓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경쟁을 할 정도로 약간 제 입으로 말하기엔 조금 민망하지만 독보적인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굳이 남자친구의 경쟁력에 제가 기댈 이유도 없고 혼자서 잘 꾸려나갈 수 있다 보니 엄마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하죠. 저희 엄마가 진짜 아빠하고 친가 식구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요즘도 입만 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결혼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남의 집 아들내미 내가 대신 데려다가 키워주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아이고,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엄마는 네가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의 결혼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안 주시는 대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최근까지도 저를 한 번씩 불러다가 슬그머니 결혼 얘기를 꺼내곤 하셨습니다. 예, 원래 남자들은 철이 없어서 누가 막 끌고 가지 않으면 잘 모른다.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좀 조르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애교도 좀 부리고 그래야 쟤도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아유, 아니면 저거 철딱선이 없어서 다 늙어 빠져 힘 빠질 때까지 저러고 그냥 산다. 아유, 네가 재촉 좀 해서 결혼하자고 해. 처음 1, 2년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웃으면서 네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작년부터인가는 저도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기대하는 게 없다 보니 그런 말 듣는 것 자체가 좀 신경 쓰이고 싫더라고요. 결국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그냥 헤어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던데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저도 서로 지금 미친 듯이 설레고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시간 함께 보냈으니 익숙해져서 옆에 두는 것뿐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왜 굳이 같이 살자, 결혼하자, 나를 좀 더 예뻐해달라, 날 좀 봐달라 조를 리 없죠. 마음이 그렇다는데 제가 뭘로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몹시 당혹스러운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두고 이런저런 꿈을 꾸셨다는 걸 말이죠. 아들보다 훨씬 돈 잘 벌고 정년도 없는 직업을 가진 며느리이니 그래, 앞으로 쟤한테 조금 잘 보여서 내 노후가 좀 평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하셨겠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알고 혹여 그로 인해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면 기꺼이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가구 취급하는데 제가 굳이 그 사람 어머니에게 며느리 노릇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몹시 당혹스러워 하셨고 그걸 가지고 아마 남자친구를 좀 들들 볶으셨던 모양이에요. 잘 잤냐? 오늘 하루 잘 보내라. 나는 오늘 힘들었다.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다. 무슨 사장한테 비서가 보고하듯 그런 일상 얘기만 무심히 하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정말 오랜만에 진지하게 약간 따져 묻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냐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저한테 따져 묻듯 얘기를 한 것인데도 그것조차 저는 신기하고 새롭더라고요. 그동안 마치 집에 있는 쇼파 취급받다가 드디어 같이 대화하고 감정 나누는 사람 취급받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며 우리 사이가 정말 권태로워졌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도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나 여자로 안 느낀 거 이미 꽤 된 일 아니야? 솔직히 이런 감정으로 어떻게 평생 함께 살겠어. 만약에 누가 먼저 헤어질 이유를 찾으면 그때 차근차근 정리하고 그 전까진 그냥 살자. 남자친구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라 차분하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남자친구와 제 관계에
살짝 긴장감을 주는 일이 또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 앞에 작은 덮밥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 덮밥집 사장이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밥을 챙겨 먹기가 어렵잖아요. 덮밥 같은 거 있으면 한 번에 그냥 훅 챙겨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한 첫날 바로 가서 밥을 시켰는데 그분이 저를 진짜 한참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예쁘장한 얼굴이면 아마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반했네 라면서 도끼병 걸린 환자처럼 자뻑을 했을 정도로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분은 저를 진짜로 설레는 듯한 정말 잃었던 첫사랑을 찾은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좀 민망해서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발길을 끊었더니 어느 날 그 사장이 직접 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좀 당황했어요. 웬일이세요? 아니요. 혹시 저희 음식에 뭔가 불만이 있으셨던 건가 해서요. 아니요. 불만 전혀 없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계속 오시다가 갑자기 발길을 끊으셔서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셨나, 마음에 안 드신 게 있었나 여쭤보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실례가 됐다면 죄송해요. 남자는 정말 뭔가 서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저는 말을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살짝 당황한 듯한 제 말투에서 뭔가가 느껴졌는지 그분이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티나게 바라봤나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확고한 질문이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제가 굳이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더 솔직하게 저한테 속 얘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도 있으신 것 같던데. 그래도 사람이 원래 좋아하는 마음은 잘 숨기지 못하잖아요. 너무 민망하네요.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로 제 이상형이십니다. 그 사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쑥스러운 듯 무언가 봉투 하나를 주고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봉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아주 정갈하게 포장된 도시락이 들어있었어요. 정말 한입거리로 탁탁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도시락은 얼마나 깔끔하게 꾸렸던지 정말 정성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맛있고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한두 번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학원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할 때면 그 사장님이 슬그머니 가게를 정리하고 와서 저와 함께 마주 앉아 같이 밥을 먹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하죠. 그분과 저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이나 로맨틱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얘기 나누며 웃는 한순간, 그리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며 서로 쿵짝이 맞아 박수치며 얘기하는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미묘한 설렘을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었고 남자친구 몰래 제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랑 그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던 적도 있고요. 그저 앞에 있는 밥집 사장님과 시간을 나눌 뿐이었는데도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활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장님은 저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오이를 잘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음식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를 안 먹는다고 얘기하면 그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저런 생각 때문에 오이를 안 먹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슬그머니 음식에서 조금 옆으로 비켜 놓는다거나
오이가 메인인 반찬은 손을 좀 덜 댄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티 안 내고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번 정도 식사를 했을 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오이 잘 안 드시죠? 어?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하시는 거 계속 봤어요. 오이 있는 거 저한테 티 안 내려고는 하시지만 계속 옆으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이 있는 요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해드리고 있는데 눈치 채셨어요? 아, 그래서 어쩐지 오늘 원래 이 비빔냉면에도 오이들이 올라가는데 오이 없이 호박만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게 요리하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오이 싫어하시는데 굳이 오이를 넣을 필요는 없죠. 어쨌건 저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티는 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는 슬그머니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무언가 한 번씩 저한테 툭툭 건네는 말에서 제가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제 취향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관찰력이 뛰어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지. 사실 제 남자친구는 제가 뭘 좋아한다, 어디를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래, 언젠간 가자, 언젠가는 먹자 라고 호응은 하지만 결국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기억하고 혼자서라도 하지만 제가 가고 싶다는 거, 제가 하고 싶다는 거, 제가 먹고 싶다는 그런 거는 꼭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 마냥 언젠가 하자라는 얘기만 할 뿐 정말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제가 남자친구한테 지치게 만든 요소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가 정말 스쳐 지나가면서 저거 이쁘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그 다음에는 그게 물건이 되었으면 제 손에 쥐어주었고 장소가 되었으면 저를 데리고 갔고 순간이 되었으면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를 흔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질 마음도 없었고 헤어질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남자가 저에게 딱히 당신 남자친구 버리고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는 설렜고 그 사람과 정신적인 연애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해지는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남자친구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한 번만 더 나를 좀 바라봐달라고 할 때 나를 좀 바라봐주지. 나를 들여다봐달라고 할 때,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할 때, 내 얘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달라고 할 때 그렇게 좀 해주지. 그거 한 번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의 이런 행동에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남자친구도 제가 뭔가 변한 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도 않고 어디 가자, 뭐 먹자, 만나자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저였는데 그런 말조차 하지 않으니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이상하다라고 깨달아졌나 봐요. 참 무딘 사람이죠. 제가 그런 행동을 보인 지 반년이 훌쩍 넘었을 때야 저한테 혹시 요즘 무슨 다른 생각하냐고 슬그머니 물어볼 정도면 그 사람도 많이 무딘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어쨌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바람을 핀 건 아니야. 그 사람이랑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동네 사장님들 모임처럼 둘이 그냥 동네 얘기하고 그런데 순간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 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응해주는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끌리긴 하더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사귀자 뭐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한 것도 아니야. 나도 그 사람이랑 그럴 생각은 없고 다만 내가 당신한테 더 이상 원하지 않던 건 그 사람이 충족해 준 거는 맞아.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야 주섬주섬 자기는 우리 관계가 드디어 안정적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했다는 둥 이제 좀 제가 덜 조르는 게 저도 어느 정도 우리의 안정성 있는 관계에 수긍을 하기 시작했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녀 관계는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과 서프라이즈 에피소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그냥 가구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 순간이 어떻게 이벤트고 매 순간이 어떻게 설렘일 수 있겠어요. 문제는 그 둘의 균형이죠.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너무 일찍 안정에 안주했고 저는 그게 불만스러웠을 뿐입니다.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저희 타이밍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제가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한테 말을 하고 났더니 이 관계 아무리 별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랜 시간 저와 인생의 동료처럼 만나왔던 남자친구에게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니지만 일단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것도 애매한 게 저랑 그 사람이 뭔가 로맨틱한 나눔이라도 있었어야 제가 저희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도 그게 수긍이 될 텐데 솔직히 진짜 뭐 한 거 없거든요. 밥 먹고 서로 감정이 아사무사하다는 거는 각자 알았을 뿐이지 대놓고 말한 적도 없고 진짜 저 혼자 어떻게 보면 헛물 킨 거나 다름없는데 더 이상 밥 안 먹겠다, 영화 안 보겠다, 드라이브 가는 건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정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랑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하기로 해서 앞으로는 둘이만 만나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이죠.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얘기를 듣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나는 이렇게 또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이번에도 실패한 거야. 그러면서 발작하듯 펄펄 뛰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그 사람이 앉아있는 카페로 뛰어들어와 제 손을 잡고 저를 자기 뒤에 숨기더라고요. 사실 며칠간 남자친구랑 도통 대화가 없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화가 난 줄 알고 혼자 조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에 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나타나 저를 등 뒤에 숨기고 상대 남자의 뺨을 한 대 세게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 네가 죽인 그 여자랑 다른 여자야! 이 자식이 어딜 지금 대체제를 찾아서 이딴 식으로 사람을 농락해? 너 내가 다 알아봤어! 미친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제 손을 끌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대체제는 무슨 말이고 농락은 무슨 말인지 혼자 어리버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곰곰 생각해봤는데 나도 잘못한 거 있다고 생각해. 나 솔직히 나이도 있고 내가 언제까지 20대처럼 그렇게 설렘으로 일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말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이기 때문에 조금 상대방의 취향을 맞춰서 배려하고 노력해야 되는 건 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못한 건 사과할게. 그런데 저놈 미친놈이야. 내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대체 어떤 놈이길래 너를 그렇게 홀렸나 한번 알아봤거든. 아주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 놈이더라고.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저한테 흥신소에서 알아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원래 엄청난 스토커였대요. 자기가 스토킹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본인은 그 여자를 사랑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스토킹 당하던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 엄청 힘들어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여자가 모든 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러자 이 남자 혼자만의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죽음이 갈라놓은 사랑. 그렇게 혼자 또 소설을 쓰며 그 여자에 대한 그림을 키워오다가 저를 만난 거였어요. 남자친구가 그 여자라며 입수한 사진을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나한테 이런 옷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며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을 정도로 저랑 너무나 똑같이 생긴 얼굴이더라고요. 그제야 왜 그 사람이 식당에 들어섰던 저를 보고 그렇게 놀란 눈빛으로 바라봤는지 저한테 온 신경을 다 기울여 관심을 쏟으며 저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알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스토킹하던 실력이니 저처럼 허술하게 호감 가지고 대해주는 사람 취향 정도 아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결국 그 사람은 새로운 스토킹 상대로 저를 결정했던 거고 저는 그냥 거기에 순진하게 놀아났던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모든 사실을 말해주며 충격받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한테 사실 좀 화도 나고 속도 상해. 그런데 네가 저깟 놈한테 잠시나마 흔들렸던 건 그래 어느 정도 내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 그러니 앞으로는 저런 놈한테 흔들리지 말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서운해서 꼴 보기 싫더라도 꼭 나한테 먼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가구 같은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이제는 너무나 내 삶의 일부고 나의 일상이라 진심으로 편안해서 그렇지. 너를 무시하거나 네가 아무런 상대가 아니거나 그런 건 진짜로 아니야. 나는 너 없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 너는 그냥 이제 내 삶의 일부라고. 저는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듣고 그 앞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학원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미적거리는 남자친구가 저런 놈이 붙을 정도로 매력적인 내 여자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갑자기 결혼을 막 서두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냥 네가 네 용돈벌이 할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 그냥 내가 벌 테니까 내가 버는 돈으로 살아. 이쁘고 매력적이라 어디 밖에 내보내지도 못하겠어. 너는 그냥 집에 있어. 한편 무서울 수도 있었던 에피소드였지만 그 덕에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잡은 고기처럼 저를 보던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한테 그래도 반해가지고 저렇게 허덕이는 놈이 세상에 있기는 하구나 라는 생각에 저한테 조금 긴장하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 위복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가장 고마운 건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있어주는 남자친구죠. 당연히 앞으로는 그 사람의 사랑을 믿고 그냥 계속 함께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